이거 좀 외우겠어요. 지금 허가 기준의 구분 중에 여러분들 2번에 유보 용도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유보 용도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특성, 개발 방향,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유보 용도는 뭐냐면 시가와 용도는 개발 용도예요. 시가와 도시 거리와. 그래서 허가 기준을 좀 완화해 주는 거고요. 보존 용도는 개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강화해요. 허가 기준을. 그 중간이 뭐냐면 유보 용도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유보 용도 그걸 체크하시고 밑에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보세요. 이게 생긴 지가 이제 한 5년 되는데요. 자기 땅을 우연히 오래간만에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봤더니 예전에 없었던 게 써 있더라는 거죠.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써 있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힌트. 공법에는 좋은 게 거의 없다. 나쁜 거예요, 이거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흔한지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 중에서 저한테 연락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요.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작년에만 5명이 넘었어요. 갑자기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냐 그러면 옆 동네가 개발됐을 때 이 동네는요 거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돼. 그러니까 옆 동네 갑자기 막 개발돼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자기 주변, 자기 땅 주변 지역이 개발되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요 땅을 갖다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은 6명 시장 군수는 자 언제 이걸 수립하냐면 난개발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계획적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 안 해주겠다는 뜻이야. 예.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옆 동네가 현재 개발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 이것을 성장 관리방을 부릅니다. 이걸 수립할 수 있다. 2번 6명 시장 군수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 협의와 심의 다 나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우리가 입안하고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와 심의 거치죠? 똑같아. 그거하고 다 나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요. 6명 시장 군수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서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거기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방가로 5번에 허가권자의 처분 15일 그랬죠? 15일 뒤에 가로가 있습니다. 협의와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은 빼고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요.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서면 또는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이게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라는 뜻이에요. 서면 또는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6명 시장 군수는 조건을 걸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왜? 미리 알려줘야 돼요. 토석 채취 허가 받으면 돌산께서 5천만 원 버는데 위에 방지 주차는 한 2억 들어가. 미리 알려줘야 된다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면 허가 내주겠다. 그러면 저 아예 신청 안 하고 말래요.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조건. 조건부 허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담보 제도. 여기서 이제 이행 담보 제도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행 담보 제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 예치가 하나 나오죠. 지금요. 그렇죠? 이행 보증금.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명령이 나와요. 이것도 의외로 시험 많이 나왔어요. 원상 회복 명령. 원상 회복 명령하고요. 행정 대집행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치 사유는 박스 안에 1번은요. 이거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 시설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죠. 너 상하수도 설치하면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그래서 허가받은 그 개발행위만 하고 설치해야 되는 기반 시설 설치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돈을 담보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4개는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 거기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 비용을 미리 예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법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유래된 게 바로 이 이행 보증금 예치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거고, 다만 예외, 이 예외가 계속 시험 나오고 있어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일 때는 예치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국가라도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해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돈 떼어먹을 우려도 없고 파산의 우려도 없다고 본 거예요.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방가로 2번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 거기 1번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요.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자, 공사비의 20% 이내. 자, 우리 20% 이내를 예치하게 하는 게 한 번 더 나오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잘못된 대답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더 웃기는 사람 아니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나옵니다. 393페이지. 자, 393페이지 보시면 4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예치 나오죠.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능력 있다고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다. 시행사도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죠.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20% 범위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명히 공부한 기억이 나죠? 다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래서 158페이지 20% 이내 예치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서로도 예치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 받았을 때 준공검사 받는다는 것은 무사히 공사를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원상회복명령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했을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고요.
행정 대집행은요,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대신 집행. 예.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고, 요때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행정 대집행하고요. 남는 것이 있으면은요, 예치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5번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보다 범위가 좁거나 정도가 가벼운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절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없다. 반대는 있다 그랬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시험 문제입니다. 예. 5월달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배운 티가 납니다. 그렇죠? 예. 이 분위기를 계속 이끌고 시험장까지 가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채찍을 좀 들어요. 달리는 말이 채찍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채찍을. 예. 조금 더 이제 몰아쳐서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60페이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오른쪽에 6번의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쪽은 여러분 다 책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시험에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기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 받으려고 그래. 만약에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가평하고 양평에는 북한강이 지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가평 여기가 북한강 지나가. 북한강 변에다가 이제 전원주택 단지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북한강 주변에 있는 가평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 허가 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또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준다고.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거기가 환경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강 주변은 무조건 국토관리청이 있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야. 그러니까 북한강이 경기도를 흘러도 북한강 물에 대한 책임은 서울 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있어요. 이게 관계행정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 가평에 북한강이 흘러가는데 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이냐 물어봤더니 물이 흘러서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요. 이제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요. 협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건데 환경부는 이거 환경영향평 안 되겠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를 둔 거예요. 1번 보시면은 6명 시장 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가평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래서 지방환경관서의 장하고 서울시 국토관리, 서울도 국토관리청 같은 데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게 해야 되고요. 3번 각종 인허가 등등의 의제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10일 내에. 그러면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관련되는 그 기관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하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모여서 하라는 얘기야,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산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때 또 관련되는 게 뭐냐 그러면 10번 산지 160페이지 10번에 보면 산지 전용 허가 나오죠.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산에 무용고 분묘가 있었어요. 분묘를 갖다가 없애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용고 분묘 개장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요. 이게 다 의제가 되거든.
그런데 이 의제 사항을 갖다가 의제해 주기 위해서요. 서로 관련되는 그 기관이 모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한 자리로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의제시켜 주는 거라고요. 실제로는요. 이게 바로 복합민원 일괄협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 의미는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읽는데 별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협의 같은 걸 할 때 따로따로 협의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님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어. 누님이 개발행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 의제가 돼. 뭐 서너 개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공무원들도 모였어.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 의제시켜 줍시다 한 거야. 그리고 집에 가는데 또 누님께서 누님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께서 신청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모이는 거 가다 말또 모이는 거야. 이렇진 않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야. 실무적으로는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아니면 열흘에 한 번 모인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건 있을 거 아니야. 수십 건 같이 다 찍는 거라 그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건별로 모이는 거 아니야. 예. 한건 모아서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직 심의가 안 들어왔. 내가 낸 지가 언젠데 막 그러면 안 돼. 모아서 하는 거 모아서. 예. 이게 바로 일괄 협의회. 왜? 일괄이잖아요. 일괄. 그렇죠? 예.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옮기면 162페이지에 준공검사가 나온 이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와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 잘했는지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인데 자, 우리 준공검사를 갖다 하는 것은 공사를 했을 때 준공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5개 중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게 2개가 있네. 토지 분할, 물건 적치. 그 2개를 뺀 나머지 3개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먼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준다는 뜻이에요. 제한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안 됐던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요, 제한권자에는 나옵니다. 그렇죠? 제한권자에는. 자, 중도위나 지도위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박스 안에 3, 4, 5번은요. 중도위나 지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최장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직 우리 기출문제는 안 나왔는데 다른 데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요. 세상에 연장할 때 국토부 장관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3년 이내에 지정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2년 범위에 연장할 수 있다. X야. 연장할 때는 심의가 안 나와. 이걸 문제를 내놨다고요. 연장할 심의 안 나오는 거. 아직 우리 기출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 3년, 연장 1회 한해서 2년 이거 외워놨기 때문에 1회 한해서 2년을 연장한다는 말만 나오면 너무 반가워. 근데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1회 한해서 2년 연장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눈은 1회 한해서 2년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그걸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예. 나올 수 있다. 그다음 박스 안에 녹지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이 있죠. 녹지 지역은 넓은 의미에서 도시 지역. 아니, 계획 관리 지역 넓은 도시 지역. 녹지 지역은 용도 지역상 도시 들어가 있어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 세분되는 거고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이죠. 이런 곳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 우량 농지, 보기 드문 일.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이 생겼을 때는요.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몇 년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계획관리 지역을 보전관리로 바꿔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전관리 조심. 그러면 보전관리 지역이 맞는 문장으로 나온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보전관리 지역이 옳은 지문으로 나왔던 게 있다고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121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기본서 121페이지를 피면 밑에 가로 2번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즉 나오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 안 됐을 때는 어느 지역? 보전 관리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이다. 그래서 보전 관리 지역이 옳은 지문이라는 걸 하나 배웠는데 요 문제 뒤에다가 이 문제를 딱 집어넣어 버리고요. 계획 관리 대신에 보전 관리 써놓으면은 녹지 지역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게 보전 관리잖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163페이지. 두 번째, 환경, 경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3, 4, 5번은 원칙 3년 추가 2년, 최장 5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그렇죠? 예. 그러면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4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정.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곳이에요. 이런 데는 다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에요. 계획은 원래 지연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계획이 다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지연돼. 공부 계획 다 지연됐어. 예상대로는 벌써 공부 다 끝내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어야 돼. 시험 볼 날 때는. 예상대로는. 밑에 가로 2번 시장 또는 군수위원 정치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계급이 높은 자예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일 때는 계급 낮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야.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사유 등은 이제 고시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해제라는 게 나왔는데요. 여기 왜 나왔냐 그러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거의 다 뉴타운 하는 지역 주변이나 재개발 지역 주변에 지정돼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요. 대표적인 데가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 그 주변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3년 지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끝났어. 사업이 성공 끝났어요. 그런데 지정할 때 기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거야. 지정하게 된 동기는 없어졌는데 아직 기간 남아 계속 묶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세요. 개발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먼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국토계획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이번 강의는 6월 달에 하는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좀 치중해서 할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석만 이제 안 하고 나오시면 되고 그 나가는 그 아침에 나가는 OX 다시 잘 풀고 계십니까? 가로에서 넣기. 그래서 가로 안에 써넣기도 하고 OX도 만들고 계속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한 2달 끝난 다음에 묶어와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복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끝나고 나면 7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또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충 문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보충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어려움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붙지 않을까 싶어요. 예. 주말에도 너무 쉬지 마시고 조금만 쉬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사고 이렇게 추락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다가 제가 한 2번밖에 못 갔어요. 치료받으려고요. 강의 때문에.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저는 안 아픈 사람인 줄 알아. 예, 안 아픈 사람이 괜히
아프다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해받고 있다니까 요즘에요. 예. 여러분들 하여튼 몸 조심하시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항상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